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자 회사원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보내려고 하니 조금 망설여지고 떨리네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부끄럽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사실 흔히들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바로 느낌이 온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남편을 본 순간 정말 운명의 종이 머릿속에서 댕댕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짝이다. 나중에 남편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도 소개팅 자리에서 저를 본 순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서 신기했습니다. 나도야. 나도 너 보자마자 운명이다 이랬다니까?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남편은 제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고 저는 중견기업의 회사원이었고 소개해준다는 남자는 7급 공무원 1년차가 된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심한 소가리를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에게는 짧은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남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실 쿨한 척 말하지만 저도 첫째를 가진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심적 괴로움을 느꼈었어요. 제가 남편을 더 지켜주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때의 사건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보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큰 사람이었어요. 사귀고 서로의 미래를 기획하면서 시간이 흐른 후부터는 항상 입버릇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나는 신중하게 결혼할 거고 결혼하고 나면 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찌나 표정이 진지해지는지 그 눈빛을 보면 진심이 느껴지고 왠지 모를 열정과 포부가 느껴져서 괜스레 웃음이 튀어나오고는 했습니다. 웃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삐진 듯이 말하고는 했어요. 왜 웃어? 내 마음은 진심이야. 너한테는 그게 안 느껴져? 느껴져. 너무 잘 느껴져. 그냥 나도 좋아서 웃음이 나오네?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서로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고 원래 연애 때는 미주알 고주알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덕분에 남편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와 살았는데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이북 형제와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했어요. 나는 대학 입학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제 성인이 되고 집에서 해방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때부터 남편은 혼자서 열심히 생활비를 벌었고 그 힘든 와중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학업에 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학비를 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과 사이좋게 자랐기에 남편의 고단했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린 날 그렇게 외롭게 고생한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민씨 힘들었을 텐데 잘 자라줬네. 고마워. 제 말에 그 사람은 갑자기 폭포 같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런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말해주는 사람 처음이야. 내 앞에 나타나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야. 그리고 남편은 청약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1년여를 앞둔 날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반이 완성됐다 싶으니 바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였습니다. 청혼을 받고 나서 준비 기간에 조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처음에는 남편의 가정사가 별로라며 반대하셨거든요. 그 기간에 일주일 정도 서로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나영아,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이나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마 반대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너도 부모님이랑 시간 가지면서 그분들 말씀도 잘 들어보고 결정해. 상민 씨가 어때서?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을 두자니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날 받아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는 거야. 자꾸 허락해달라고만 하면 압박감만 느끼시고 날 더 미워하실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저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싫은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이 남편에게는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한 고집하시기 때문에 아빠에게도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는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사귀고 나서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집에서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도 조금씩 제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나영아, 내가 그 상민의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아빠도 사람 볼 줄 알아. 싹싹하니까 가정적이고 너한테 잘한 게 눈에 보이는데 뭐. 근데 반대해요? 제 물음에 저희 엄마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딸이 아까워서 그렇지. 어떤 놈을 들여도 아빠 눈에는 안 찰 거다. 아빠가 저래도 사실 상민이 왔다 오고 내내 그 얘기만 했어. 애가 괜찮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편의 장점이 더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결국 못 이기는 듯이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물론 남편의 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익숙한 일처럼 상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없는 결혼이라서 미안해.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스럽고. 우리 다 미리 예상했던 일이잖아. 우리 다 정말 괜찮아. 오히려 나 상민 씨 마음이 더 안 좋을까 봐. 제 말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 난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데. 나의 익숙한 일이니까. 나영이 너도 장인 장모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야. 그러지 말라니까. 상민 씨 그렇게 웃어. 걔네 걱정 말고. 오늘 좋은 날이잖아. 저희는 그렇게 별탈 없이 지인들과 친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애 때 죽고 못 살 정도로 다정하게 굴었던 남편은 결혼해서 신혼 초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저는 계획보다 빨리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결혼하고 신혼을 즐기다가 1년 후에 갖기로 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과 산부인과에 갔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서 저도 전염이 돼서 행복 바이러스가 넘쳤어요. 나영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아이 태어나면 너보다 잘 키울 거야. 나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뭐? 전에는 나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며. 어? 아이, 그거야. 당연히 나영이가 1순위지. 너가 있으니까 내가 아빠도 되는 거잖아. 저희는 아이 태명까지 행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반에 행복이가 저를 많이 고생을 시켰어요. 입덧도 심한 편이었고 어지러움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산부인과에 함께 갔던 날 이후에는 저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근도 잦고 집에 오면 어디에 정신 팔린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오늘 야근이야? 언제 와? 나 소고기 먹고 싶어서 사다는데 같이 먹자. 나 오늘 늦어.
나영아, 너 혼자 먹어. 오늘도 늦는다고?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는 거 알지? 전화 들어온다. 기다리지 말고 맛있게 먹고 먼저 자.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늦게 와도 같이 먹자고 하고 고기도 구워줬을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임신 17주 차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로 회사를 쉰 적이 없었던 저는 집에만 있으려니까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 무료로 진행하는 태교 모임이 있다고 해서 보자마자 그걸 신청했어요. 명상도 하고 예비 엄마들과 육아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같은 임산부들을 만난 자리라서 왠지 동질감도 느껴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 임산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진한 화장에 꾸미는 걸 참 좋아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신 28주차 행복의 엄마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가 대답했어요. 행복이요? 어머, 저도 태명이 행복인데. 정말요? 태명이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작은 모임에서 똑같은 태명 가진 엄마 만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반가워요?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니까 저도 반가운 마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배가 아직 많이 안 나왔네. 몇 주 차예요? 저는 18주 차예요. 딱 보니까 첫 임신이네.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이번이 3번째 임신이거든요. 딱 보면 알지. 입덧 심했죠? 무슨 신기 있는 사람 마냥 그렇게 척척 저에 대한 걸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입덧에 뭐가 좋은지, 태교할 때 어떤 음악이 도움이 됐는지,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첫애도 진통 오래 안 하고 금방 나왔거든. 난 아무래도 임신이 체질인 것 같아. 아이 둘 키우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제 물음에 그 여자가 뜻을 알 수 없는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남편? 애아빠? 그걸 말하자면 길어서. 그나저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제 나올 듯 했잖아. 아들이래요. 정말? 진짜 신기하다. 나도 아들이야. 우리 완전 인연이네, 인연이야.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아기용품 쇼핑하러 가요. 간 김에 엄마도 이거 쇼핑도 하고. 그 사람은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왠지 모르게 꿍꿍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대화를 나눌수록 그다지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연락처를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4주간 만날 사람이었기에 안 주기도 뭐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한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영씨, 나야. 뭐해? 남편이랑 밥 먹어? 네? 네, 그런데요. 갑자기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라 내일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내가 내일 약속이 있었는데 깨지는 바람에. 시간 괜찮지? 맛있는 레스토랑 예약해뒀거든. 내가 쏠게. 그게... 왜? 휴직해서 할 것도 없잖아. 그걸 제가 말했던가요? 아니, 다 똑같은 사정이지 뭐. 아무튼 내일 오후 1시에 백화점 앞에서 만나? 끊을게. 밥 맛있게 먹어.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누군데? 오늘 태교 모임 갔다가 만난 여잔데 되게 들이대네. 지금 셋째 임신 중이래. 애가 셋이라고? 그래. 뭐 친하게 지내면 좋지.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듯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제가 화제를 돌려 물었어요. 근데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남편이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캑캑거리더니 물을 한 컵 마시고 말했어요. 왜? 난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 요즘 안색도 안 좋고 야근도 너무 많잖아. 그리고 월급 통장 왜 가져갔어? 나한테 경제권 다 맡긴다더니.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본인은 용돈만 타서 쓴다고 했었거든요. 임신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편이 월급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좀 쓸 데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나 오랜만에 씻고 일찍 자야겠다. 내일 또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 남편은 잘 먹던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쫓기듯이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시댁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외도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더 따져 묻고 싶긴 했지만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댁과 관련된 일은 남편에게는 예민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궁금해도 일단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저축해둔 돈이 있으니 별로 남편의 월급이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태교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약속한 백화점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일단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안 와서 먼저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웬 고급 승용차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행복이 엄마, 타? 네?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같이 가게. 타 일단. 저는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처음 타봤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담배 치든 냄새가 나서 의아했습니다. 담배 냄새와 그 여자가 뿌린 향수 냄새가 뒤엉켜서 잠깐 사이에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왜? 머리 아파? 아니, 좀 그러네요. 여기 11층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뒀으니까 거기 가서 밥부터 먹자. 배고파 죽겠네. 스파게티 좋아해? 싫어하진 않아요. 주차를 한 후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여자는 제 겉모습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행복이 엄마는 되게 검소한가 보다. 백화점 오면서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오면 직원들이 무시해. 그래요? 저는 백화점 쇼핑도 잘 안 해봐서. 어머, 왜? 식장도 좋고 남편도 멀쩡한데? 어떻게 아세요? 아니, 딱 보면 알지. 난 오랜만에 기분 낸다고 힘 팍 주고 왔는데. 어때? 고급지지? 네, 엄청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네요. 별로 안 비싸. 다 왔다. 저와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명품에 관심도 없고 남는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라서 외모 보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는 와인까지 시켜서 음식과 먹더라고요. 저는 임산부가 술을 먹어도 되나 싶었어요. 뭐 어때? 한잔해. 이 정도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 뱃속의 행복이들도 행복하지.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술을 못해서요. 되게 재미없게 사네. 이번 레스토랑도 처음 온 거 아니야? 우리 기념사진 찍자. 내 유튜브으로 찍어서 보내줄게.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와 친한 척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똥 씹은 사람 표정이었고요. 좀 웃어. 다시.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고 그 짓에 만족하고는 어딘가로 사진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아기 용품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쓸 명품 옷과 신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지? 하나 지를까? 저는 흥미도 없는데 따라다니려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파우더를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 어디야? 어? 나 오늘 백화점 온다고 했잖아, 왜? 당장 나와. 당장! 남편은 다짜고짜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화내내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서 아기 용품 살 형편이야? 왜 모르는 여자랑 그렇게 쇼핑을 해? 그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어제 다 말했잖아, 태교 모임에서. 나영아, 내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 제발 그 여자 만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제발. 남편은 나중에는 거의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던 중 쇼핑을 마친 여자가 저를 찾으러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행복이 엄마, 여기서 뭐해? 남편이야? 그 여자가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보세요? 뭐야, 끊었네? 그런 저를 보고 그 여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씩 웃더라고요. 뭐, 급한 일 있대? 그 여자의 물음에 저는 지치기도 했고 횡설수설한 남편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집에 일이 생겼네요. 그래? 아쉽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난 너 쇼핑하다 갈게. 그러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있던 일이 모두 불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문자로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평소에 저를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왜 이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나영아, 나 오늘 상가집 갔다가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뭐? 갑자기 상갔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게. 그리고 나영아, 왜? 그 태교 모임 이제 안 가면 안 될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오늘 나부터 정말 왜 그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은 또 제 물음에 회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교 모임에서 만난 사치스러운 여자와 남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남편을 봤어요. 아, 깜짝이야. 안 잤어? 지금 새벽 2시인데 얼른 자.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무슨 얘기해? 나 피곤한데. 낮에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집으로 가라고 했어? 그리고 갑자기 관심도 없던 태교 모임에 가지도 말라고 하고 대체 뭔데? 제가 따지자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식은땀까지 흘리며 덜컥 저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나영아, 네가 요즘 많이 정신이 없었지? 미안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영아.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 믿어줘. 나도 지금 복잡하고 미치겠어. 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그때 다 말할게. 어? 저는 그런 남편을 떼어내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일이 뭔데?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서로 힘든 일 숨기지 말고 나눠들기로 했잖아.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당신은 변한 것 같고 주변에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서워. 말을 채이지도 못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다시 안아주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든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부터 새벽까지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졸음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집에 오니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에 깼더니 남편은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바로 태교 모임에서 만난 여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어쩐지 쎄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라서 더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태교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가서 2주간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 밥이 그립기도 했고 엄마한테 태어날 아이의 육아에 관해서 상의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2주간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그래, 나영아. 친정 가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다 와. 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됐다. 나도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했는데. 어째 좋아하는 것 같네. 그냥 같이 말까? 아니야. 어? 내가 일찍 퇴근하면 길 갈게. 멀지도 않은데 뭐. 퇴근하고 1시간이나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힘들지. 나도 괜히 한 소리야. 나 없이도 밥 챙겨 먹고 알았지? 우리 행복이 태어나면 나 3개월 후에 당장 복직해야 되니까 엄마 용돈 드리면서 아이 맡기려면 지금부터 물밑작업을 해둬야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었더니 속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던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애를 평일에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맞벌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엄마도 다 해봐서 알아. 제가 섭섭하지 않게 용돈 챙겨드릴게요, 엄마. 아이고, 그럼 많이 줘? 당연하지. 그나저나 김서방은 요즘 많이 바쁘냐? 전에 먼저 안부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통 연락도 없고. 아, 그 사람 요즘 일이 많은 시즌이라서 맨날 야근해. 퇴근 일찍 하면 온다고 했어. 그래? 임신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게 한이 된다? 너한테는 잘하고 있지? 엄마의 물음에 대뜸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상민 씨 다정한 거 엄마 아빠가 잘 알잖아요. 대견해. 그럼 됐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간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두세 번 연락한 게 다였습니다. 원래는 한 주 더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월요일에 서둘러서 집으로 갔어요. 왠지 모르게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 핸드폰이 거실에서 울려대고 있었고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멈추고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대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 와이프 아직 안 왔지? 언제 올 거야? 오늘 나 보러 오는 날이잖아.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결국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로 메시지창에 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에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어? 뭐야?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저는 만나자고 말했어요. 지금 내가 갈 테니까 주소 불러. 소송도 하고 싶지 않으면 얼른 불러. 제 기세에 당황한 눈치였고 문자로 남겨주겠다고 대답해서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찍어준 수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벌컥 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행복이 엄마 왔어? 얼른 들어와. 만석으로 배가 불러있던 남편의 상간녀는 다름 아닌 태경호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어요. 담뱃잔 내나는 슈퍼카를 끌고 명품으로 휘감고 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놀랐어? 뭘 놀라워 그래.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안 들어올 거야?
상간녀의 말을 듣고 힘겹게 발을 떼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에 빠르게 둘러봤는데 만삭이 엄마가 준비해야 할 아기용품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집안이 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태연하게 주스를 가져와서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뭐 어디까지 알고 왔는데?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어? 무슨 사이인데 자기라고 불러? 아, 뭐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일단 그 인간 불러놓고 이야기하자고. 기다려봐.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내가 다 털어놓기 전에 얼른 와야겠는데? 상간녀 주제에 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남편이 오면 말하겠다면서 간만 보더라고요. 이제 몇 주차야? 그때 18주차라고 했었나? 그럼 이제 28주차쯤 됐나?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뭐 내가 먼저 상민 씨 아들 낳겠네. 이거 뭐 연년생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그 여자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당장 머리를 쥐어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먼저 이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게 숨겨온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렸습니다. 상민 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남편은 바로 저에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나영아, 정말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나 끝까지 믿어달라고. 내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너도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얼토당도 하는 소리를 해서 저는 다 화가 났고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들으며 낄낄대고 웃던 상간녀를 보며 머리가 쭈뼛쭈뼛했습니다. 어머, 너무 재밌다. 이거 돈 주고도 못 볼 장면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그런 상간녀에게 제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돈 주고도 못 볼 장면? 이 사기꾼이야. 수면제 먹이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쳐서 돈 뜯어낸 거 그거 나한테만 한 짓이 아니더라. 너한테 당한 사람들 지금 다 만나봤거든? 곧 고수장 들어올 거야. 남편의 말에 그 당당하던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깨객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지금 근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 진통아 얼른 119 좀 불러 얼른. 그 여자 너무 아파해서 일단 저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탄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대충 자취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영아, 일단 지금까지 얘기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고 저 여자가 협박을 해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던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점심때마다 동료들과 들러서 커피를 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이 외근하고 돌아오다가 동료의 부탁으로 그 카페에 혼자 커피를 사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 아니 사기꾼년이 남편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건넸고 그걸 마신 이후로 남편은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그 여자 내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다가 탄원서를 보내겠다느니 협박을 해서 처음에는 요구하는 돈을 다 줬어. 나도 정말 어리석었지. 그러다가 나영이 네 곁에서 맴돌면서 협박을 시작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아무래도 수상해서 몇 주 전부터 이 여자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글쎄 벌써 사기 전과가 있던 여자더라고. 남편도 버젓이 살아있고 이런 양아치 같은 년놈이 작아서. 그 사기꾼녀는 자기 남편과 임신한 아이를 빌미로 애꿎은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협박을 하고 거액의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외국으로 불법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보내지 못한 아이는 보육원에 맡기고 방임 학대했던 거예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기꾼 년놈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 말은 일단 알겠는데 나 너무 충격받아서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아. 그래, 나영아. 네 마음 다 이해해. 나는 이미 저 여자 고소해놨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내 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아이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럼 친자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친자검사 확인 소송도 넣어놔서 애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기꾼년에 태운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차를 통해서 남편은 친자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남편은 분명하게 결백을 시작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가 낳은 애가 남편의 아이가 맞기라도 하면 나는 지금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말이 맞았는지 친자검사를 결과를 보러 간 날 의사가 말했어요. 이재희 씨, 아이와 김상미 씨 부자일 확률 0.02%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 요구로 이재희 씨 남편이랑 검사했더니 남편의 애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나니 그 여자의 실체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로 갔습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입원한 산부인과 병실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기꾼 신고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편이 묻자 경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강제 퇴원시키고 서울 가서 조사할 거예요. 혐의점은 다 파악이 된 상태라서 이미 구속될 겁니다. 남편과 저는 당장이라도 그 사기꾼년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지만 뭔 특별한 이유가 있겠나요? 선량한 시민을 말도 안 되게 협박해서 남의 귀한 돈 갈취하려는 사회적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겠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손이 발이 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작에 너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난 정말 너랑 결혼생활 망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 거지 살도 쭉 빠졌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든 같이 상의하기로 했잖아. 근데 당신 이해해. 당신이 피해자인 거 이제 다 밝혀졌는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아니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당한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나영아, 나 이제부터 우리 가정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할 거야. 그래. 당신에 대한 믿음 변화 없으니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자.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첫째 아들을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면서 사기꾼년과 그의 남편이 벌인 인간 이하의 범죄들이 드러났습니다. 제 남편 이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2명이 더 당했고 그 사람들도 협박을 받아서 억지로 거액의 돈을 뜯겼다고 했어요. 그년놈들은 아동학대, 방임, 협박, 사기 등등 죄명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을 파탄낼 뻔한 2년놈들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만약 남편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오해를 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겠죠. 저는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핀존을 놓으셨어요. 너희도 애 낳을 거 아니지? 나도 이제 온데만 내 삭신이 있으셔서 애 더 못 본다. 그렇게 알아. 장모님,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저희 하나만 더 낳으면 안 돼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이놈이 이거 장모 죽일 놈이네. 그런 농담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 덕분에 아들, 딸 딱 둘만 낳아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그런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괜한 걱정 끼칠까봐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사연을 들으신가 해도 본인 딸 이야기만
좋을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굳이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네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자식 낳으면 아내는 뒷전이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애들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민 씨, 여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요. 나는 당신보다 우리 애들이 백배 천배 더 좋거든? 뭐? 나 삐진다. 난 나영이가 애들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좋은데? 진심이야. 알았어. 저희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애들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이력이 붙은 모양입니다. 첫째한테는 아직까지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둘째 때처럼 제대로 된 태교도 못하고 임신한 동안 엄마 아빠도 정신없이 보내야 했었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면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